2억 인출하려고요. 지금요. 2억이요? 오늘 꿈 해몽이 좋으셨나 봐요. 통장 잔액 120만인데 영을 몇 개 더 보신 건가요? 장난이면 곤란합니다. 현실적인 업무만 보시죠. VIP 창구는 VIP 고객이 쓰십니다. 다음 고객. 늦가을 오후의 청라 신도시는 바람이 매서웠다. 센트럴스퀘어 주변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유독 날카로웠고 그 바람을 가르며 한 노인이 걸어왔다. 최경호, 81세. 검은 코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소매 끝은 약간 닳아 있었고 단추 하나는 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발끝의 낡은 스니커즈는 한때 흰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회색빛이 더 짙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옆에서 손녀 최다온이 노인의 팔을 살짝 붙잡았다. 26세의 다온은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해서 함께 따라 나섰다. 괜찮아. 이 정도는. 최경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국신은행 청라 센트럴스퀘어 지점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은행 로비는 따뜻했다. 아니, 지나치게 따뜻했다. 히터 바람이 센 탓인지 공기가 건조했다. 로비에는 10여 명의 고객들이 번호표를 들고 대기 중이었다. 대부분 중년층이었고 몇몇은 정장 차림이었다. 최경호가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리고 곧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저기요, 어르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의 직원이 손짓을 했다. 이름표에는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센터는 건물 옆쪽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복지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은행 업무 보러 왔는데요. 최경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 네. 그럼 번호표 뽑으시고요. 김유진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최경호는 번호표 발권기 앞으로 갔다. 일반 업무 버튼을 누르자 종이가 나왔다. B-47번. 대기석으로 가는 길, 한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ATM이 훨씬 편하세요. 젊은 분들한테 도움 받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집이시네. 요즘 은행은 젊은 사람들도 복잡해 하는데. 다온이 할아버지를 에스코트하듯 대기석으로 안내했다. 최경호는 조용히 앉아서 전광판을 바라봤다. 지금 B-32번이 처리 중이었다. 15분쯤 지났을까? B-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최경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온도 함께 일어났다. 3번 창구로 가자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이름표에는 이가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가온, 29세, 국신은행 입행 4년차, 청라 센트럴스퀘어 지점 배치 1년차.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이미 최경호의 외모를 훑고 있었다. 낡은 코트, 다른 스니커즈, 구분 등 느린 동작. 2억 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이가온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2억 원이요? 네. 잠시만요. 이가온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다. 고객 정보 조회 화면이 떴다.
최경호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화면에는 보통 예금 계좌 하나가 떴다. 잔액 121만 4,750원. 이가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혹감과 짜증이 교차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대기석에는 아직 7명이 더 있었다. 그리고 지점장 장태위가 저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장태위는 이번 분기 KPI를 압박하고 있었다. 건당 처리 시간 5분 이내, 고액 고객 우선 응대, 효율성 극대화. 이가온은 목소리 톤을 약간 낮췄다. 고객님, 조회해 보니까 잔액이 120만 원 정도 계시는데요. 2억은 좀. 다른 계좌도 있어요. 최경호가 조용히 말했다. 다른 계좌요? 네. 조회 좀 해보세요. 이가온은 다시 화면을 봤다. 하지만 추가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통장을 다시 봤다. 낡은 표지, 오래된 도장 자국. 그녀는 속으로 판단했다. 이분 혼란스러우신가 보다.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 아니면 그냥 허세? 고객님, 2억 원 같은 고액 인출은 VIP 창구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당일 현금 준비도 필요해서 오늘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가온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업무 거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듯한 톤이었다. 뒤편에서 장태위 지점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아, 지점장님. 이 고객님께서 2억 인출 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장태위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노인의 차림새, 낡은 통장, 그리고 대기 중인 다른 고객들. 어르신, 죄송하지만 고액 인출은 본인 확인이랑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혹시 복지 상담 같은 거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도 많고 해서요. 다온의 얼굴이 굳었다. 지점장님, 제 할아버지는 정신 멀쩡하세요. 그냥 계좌 조회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규정이 있어서. 로비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한 중년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최경호는 조용히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다. 그 말씀들 그대로 기억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행을 나섰다. 다온이 황급히 뒤따랐다. 이가온과 장태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장태위가 손을 흔들었다. 다음 고객 모시죠. 시간 낭비 말고. 은행 밖 바람은 더 차가웠다. 최경호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다. 다온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그냥 나오셨어요? 제대로 항의하셨어야죠. 항해?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복지 상담이요? 할아버지를 뭘로 본 거예요? 최경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온아, 화내지 마. 저 사람들은 수치의 언어로만 세상을 보는 거야. 120만 원 계좌를 가진 노인. 그게 저들이 본 전부지. 하지만 그건 저들 잘못만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평가받아. 빠른 처리, 효율성, 고액 고객 우선. 숫자로 사람을 분류하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면.
사람도 결국 숫자로 보이는 거지. 그래도 변화는 필요하지. 그것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최경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다온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그 폴더폰 아직도 쓰세요? 익숙해서 말이야. 그는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2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다. 윤 본부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라 센트럴 스퀘어 지점 앞에 있네. 유동성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의장님, 확실하십니까? 그래. 국신은행 쪽 분산 예치 전액, 회수 시뮬레이션 돌려보게.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 30분 안에 보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온이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장님? 유동성 테스트? 아, 다온이는 몰랐구나. 뭐요?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은행 앞에 조용히 멈췄다. 운전석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이 내렸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그는 재빨리 뒷문을 열었다. 의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네, 재호. 방재호.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다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타자, 다온아. 설명은 차 안에서 하지. 차 안은 따뜻했다. 가죽 시트 특유의 냄새가 났다. 방재호가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고 최경우와 다온은 뒷좌석에 앉았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뭐 했는지 알지? 도시가스 배관 기술자요. 30년 넘게 일하셨다고. 그래, 맞아. 땅 파고, 배관 깔고, 밸브 점검하고. 그렇게 평생을 일했지. 그러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더라고. 그게 처음엔 작은 투자였어. 동네 재개발 조합 투자. 그게 잘 됐지. 그 다음엔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 터널, 항만. 내가 평생 현장에서 일해서 아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게 사기인지. 20년 하다 보니 회사가 좀 커졌어. 얼마나요? 최경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자산운용 규모 2조 3천억. 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고 명예이장 직함만 갖고 있지. 실무는 윤태섭 본부장이 하고. 다온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아까 그 은행에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 중 하나야. 국신은행에 4,700억 원 정도 예치하고 있어. 정기예금, 기업어음, MMDA, 프로젝트 파이낸싱 라인까지 포함해서 4,700억? 국신은행 전체 기관 예치금의 12.8% 정도 될 거야. 다온은 아까 은행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120만 원 계좌만 보고 판단한 직원. 복지 상담 받아보시라던 지점장. 할아버지. 그럼 아까? 응. 그 사람들은 숫자를 안 봤어. 겉모습만 봤지. 내 통장, 내 옷, 내 나이.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필터로 나를 분류했어. 이 노인은 고객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번거로움이다. 다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창피하셨을 텐데. 창피? 아니야.
오히려 배울 게 있었어. 저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지, 어떤 압박을 받는지, 그리고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야. 은행 밖 바람은 더 차가웠다. 최경호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다. 다온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그냥 나오셨어요? 제대로 항의하셨어야죠. 항해?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복지 상담이요? 할아버지를 뭘로 본 거예요? 최경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온아, 화내지 마. 저 사람들은 수치의 언어로만 세상을 보는 거야. 120만 원 계좌를 가진 노인. 그게 저들이 본 전부지. 하지만 그건 저들 잘못만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평가받아. 빠른 처리, 효율성, 고액 고객 우선. 숫자로 사람을 분류하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면 사람도 결국 숫자로 보이는 거지. 그래도 변화는 필요하지. 그것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최경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다온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그 폴더폰 아직도 쓰세요? 익숙해서 말이야. 그는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2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다. 윤 본부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청라 센트럴 스퀘어 지점 앞에 있네. 유동성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의장님, 확실하십니까? 그래. 국신은행 쪽 분산 예치 전액, 회수 시뮬레이션 돌려보게.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 30분 안에 보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온이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장님? 유동성 테스트? 아, 다온이는 몰랐구나. 뭐려?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2 은행 앞에 조용히 멈췄다. 운전석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이 내렸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그는 재빨리 뒷문을 열었다. 의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네, 재호. 방재호.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다온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타자, 다온아. 설명은 차 안에서 하지. 차 안은 따뜻했다. 가죽 시트 특유의 냄새가 났다. 방재호가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고 최경호와 다온은 뒷좌석에 앉았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뭐 했는지 알지? 도시가스 배관 기술자요. 30년 넘게 일하셨다고. 그래, 맞아. 땅 파고, 배관 깔고, 밸브 점검하고. 그렇게 평생을 일했지. 그러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더라고. 그게 처음엔 작은 투자였어. 동네 재개발 조합 투자. 그게 잘 됐지. 그 다음엔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 터널, 항만. 내가 평생 현장에서 일해서 아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게 사기인지. 20년 하다 보니 회사가 좀 커졌어. 얼마나요? 최경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자산운용 규모 2조 3천억. 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고 명예의장 직함만 갖고 있지.
실무는 윤태섭 본부장이 하고 다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아까 그 은행에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 중 하나야. 국신은행에 4,700억 원 정도 예치하고 있어. 정기예금, 기업어음, MMDA, 프로젝트 파이낸싱 라인까지 포함해서 4,700억? 국신은행 전체 기관 예치금의 12.8% 정도 될 거야. 다오는 아까 은행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120만 원 계좌만 보고 판단한 직원. 복지 상담 받아보시라던 지점장. 할아버지. 그럼 아까? 응. 그 사람들은 숫자를 안 봤어. 겉모습만 봤지. 내 통장, 내 옷, 내 나이.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필터로 나를 분류했어. 이 노인은 고객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번거로움이다. 다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창피하셨을 텐데. 창피? 아니야. 오히려 배울 게 있었어. 저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지, 어떤 압박을 받는지, 그리고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야. 30분 후, 국신은행 청라 센트럴스퀘어 지점 앞에 차 3대가 섰다. 제네시스 G90 2대와 그랜저 1대. 윤태섭이 첫 번째 차에서 내렸다. 진회색 정장에 네이비 넥타이. 50대 초반이지만 관리된 체형과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의 뒤를 2명의 스태프가 따랐다.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든 채 최경호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차에서 내렸다. 다온도 함께. 윤태섭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의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생하네. 들어가세. 일행은 은행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안내 데스크에 김유진이 일행을 봤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서류 가방,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그 노인. 저 실례지만 윤태섭이 명함을 꺼내 건넸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재무본부장 윤태섭입니다. 지점장님 좀 뵙겠습니다. 김유진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CFO 윤태섭. 그 밑에 작게 자산운용 2.3조 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그녀는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다. 지점장님, 한결인프라에서 오셨는데요. 지금 당장. 30초도 안 돼 장태위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교차했다. 어서 오십시오. 한결인프라. 그러다 그는 최경호를 봤다. 아까 그 노인. 2억 인출하겠다던, 복지 상담 권했던 그 노인. 윤태섭이 차분하게 말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명예이장 최경호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가온이 3번 창구에서 일어나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까 120만 원밖에 없으시잖아요 라고 했던 그 고객. VIP 창구 예약하세요 라고 했던 그 노인. 최경호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다. 2억 인출건 취소하겠습니다. 장태위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대신 최경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명의 국신은행 전 계좌 오늘부터 해지 및 전액 회수 절차 진행합니다. 정기예금 2,200억, MMDA 1,100억, 기업어음 900억, PF 약정라인 500억, 합계 4,700억 원.
장태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그리고 우리 회사 급여이체 계좌 2,400개, 협력사 엄결제 라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 라인, 타행으로 이관합니다. 거래 종료 통보서는 윤 본부장이 전달하겠습니다. 윤태섭이 서류철을 꺼냈다. 두껍고 정돈된 문서 뭉치. 그는 침착하게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법무팀 검토 완료한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지점장님 서명란 표시해뒀습니다. 로비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4,700억? 이 지점에서 그 정도 빠지면 뱅크런 나는 거 아냐? 한 고객이 황급히 창구로 달려갔다. 제 예금 해지할게요. 지금 당장. 도미노처럼 다른 고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태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다. 고객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 은행 건전성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이가온은 창구에 앉아 손이 떨렸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최경호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이가온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요. 최경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다른 계좌 조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가온은 입술을 깨물었다. 안 했습니다. 왜요? 저는 잔액이 120만 원이시길래 그냥 사람을 복장으로 분류했죠. 낡은 코트, 다른 신발, 구분 등. 그래서 숫자는 한 번도 안 봤고 이가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최경호는 지점장을 봤다. 장태휘 지점장님. 예. 복지 상담 받아보라고 하셨죠? 장태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그게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 제 존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확인도 없이, 조회도 없이 선입견만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윤태섭이 태블릿을 열어 장태휘에게 보여줬다. 지점장님, 이게 현재 당 지점의 기관 예치금 현황입니다. 한결인프라 몫이 빠지면 당장 이번 분기 유동성 비율 8.2% 하락합니다. 규제 최저선 아래로 떨어지죠. 본점 비상대책회에 소집될 겁니다. 장태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본점에 전화를 걸었다. 부행장님, 저 청라지점 장태휘입니다. 지금 상황이 10분 후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다. 전광판에 대량 해지 처리 중 알림이 떴고 대기 번호는 순식간에 80번을 넘어섰다. 제 정기예금도 해지해 주세요. 전 당장 현금으로 찾아갈 거예요.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에요? 창구 직원들은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속보 청라 국신은행에서 4,700억 대량 인출 사태. 현장 아수라장 디귿디귿디귿. 댓글이 폭주했다. 이거 뱅크런 시작 아님? 국신은행 주식 지금 팔아야 하나? 청라지점 폐쇄설 돈다는데. 장태휘는 본점과 통화하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예, 부행장님. 한결인프라에서. 네, 명예이장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해지 통보서 받았고요. 윤태섭은 침착하게 스태프들에게 지시했다. 1번부터 차례로 정기예금 해지 먼저, MMDA는 즉시 이체 처리, 어음은 내일까지 정산, PF라인은 법무팀 통해서 계약 해지 통보, 이가온은 창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최경호 쪽을 힐끔거렸다. 그는 로비 한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온이 물을 가져다 드렸다. 한 노부부가 창구로 달려왔다. 아가씨, 우리 손주 학자금 모아둔 거 지금 찾아야 하나요? 이가온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다. 은행 건전성에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20분쯤 지났을까? 본점에서 차 2대가 급히 도착했다. 부지점장과 리스크 관리팀장, 그리고 고객관계 담당 임원까지. 그들은 황급히 로비로 들어왔다. 한결인프라 측과 먼저 협의 좀 하겠습니다. 윤태섭이 정중하게 말했다. 협의는 의장님 의사에 달렸습니다. 본점 임원이 최경호에게 다가왔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최경호 의장님, 본점 고객관계본부장 김상철입니다. 오늘 일로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경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그러시면 당지점뿐 아니라 국신은행 전체에 큰 타격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경호는 로비를 둘러봤다. 불안에 떠는 고객들, 식은땀 흘리는 직원들, 그리고 멀리서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이가온. 징계가 아니라 교육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당신네 직원들은 시스템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KPI 압박, 처리 시간 단축, 효율성 극대화. 그 숫자들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건 교육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상철은 최경호의 눈을 봤다. 의장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다. 육막 조건 없는 철수,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최경호는 윤태섭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섭이 태블릿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의장님께서 준비하신 제안서입니다. 김상철이 화면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점점 진지해졌다. 한결인프라 파트너스 국신은행 청라지점 개선 제안. 1. 계좌 이관 관련 4,700억 예치금 전액 회수 변경 없음. 급여 이체, 어음 결제, PF 라인 전량 타행 이관 변경 없음. 단 위약금 청구 없음. 2. 인사조치 관련 해당 직원 이가온 및 지점장 장태위 즉시 징계 요구하지 않음. 단 다음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고객 응대 재교육 전 직원 대상 8주 과정. 금융 소외계층 이해 교육. 편견 제거 워크쇼. 3. 제도 개선 요구. 청라지점 내 취약계층 전용 창구 신설 월금 오전 운영. 고령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 KPI 평가지표에 고객 존중도 항목 추가. 외부 감사단 분기 1회 방문 점검 한결인프라 지정. 4. 후속 조치. 상기 조건 6개월 내 이행 시 재거래 검토 가능. 단 예치 규모는 기존 대비 축소. 김상철은 문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의장님, 이건
징계 없이 교육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회수하신다? 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용서할 순 있어도 당장 믿을 순 없죠. 그러니 6개월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장태위가 앞으로 나왔다. 의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판단 실수였습니다. 판단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실수입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장지점장, 최경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 이 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나요? 고객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장태위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효율만 강조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결국 사람도 효율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걸 바꾸려면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최경호는 김상철을 봤다. 본부장님, 이 조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상철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점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윤 본부장, 서류 처리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의장님. 로비의 소라는 조금씩 잠잠해졌다. 김상철이 고객들에게 확성기로 공지했다. 고객 여러분, 한결인프라와 당행은 원만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은행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지한 고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뢰는 쉽게 깨지고 회복은 더디다. 최경호는 로비를 나서려다 멈춰섰다. 그리고 이가온 쪽으로 걸어갔다. 이가온은 창구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가온 씨. 예. 당신 이 일 왜 시작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가온은 당황했다. 저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금융으로 사람들 삶이 나아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아직 있나요? 이가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숫자만 보이고 목표만 보이고. 그럼 다시 찾으세요. 사람을 보는 눈을요. 최경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 뭔가를 적어 건넸다. 이건 제 개인 계좌번호입니다. 120만 원 들어있는 바로 그 계좌. 예. 그 계좌는 그대로 둘 겁니다. 이따금 입출금도 할 거고.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 지켜보고 싶어서요. 이가온은 메모지를 꼭 쥐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6개월 후에 봅시다. 최경호는 손녀와 함께 은행을 나섰다. 7막 후일담과 진짜 승리. 한 달 후, 국신은행은 전격적으로 고객응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국지점 고객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 직원 평가 지표에 고객 존중도 20% 반영, 고령 취약계층 전담 창구 시범 운영 청라지점 포함 10개 지점, 분기별 외부 감사단 점검 제도 도입.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4,700억 회수 사건, 금융업계 응대 문화 바꿨다 한 노인의 존엄이 은행 시스템을 흔들었다. 하지만 최경호는 어떤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다. 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변화 자체가 뉴스니까요. 청라 센트럴 스퀘어 지점은 구조조정을 겪었다. 2개 층 중 1개 층을 축소하고 인원도
15% 감축됐다. 하지만 해고는 없었다. 장태위는 영업관리직에서 내부통제부서로 이동했다. 고객 응대 개선 TF 팀장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제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가온은 무기한 대기 발령 대신 6주 고객 경험 교육을 수료했다. 그리고 청라지점 취약계층 전담 창구로 재배치됐다. 처음엔 징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무언가 다른 걸 배웠다.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먼저 보는 것. 어느 가을 오후, 최경호는 손녀 다온과 함께 청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 은행이랑 다시 거래하실 거예요? 글쎄, 6개월 지켜봐야지. 진짜로 변할까요? 일부는 변하겠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변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있어.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다른 은행 쓰시면 되는데. 최경호는 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봤다. 다온아, 할아버지가 평생 배관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물은 막으면 터지고 틔우면 흐른다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야. 막아버리면 부러지고 길을 열어주면 달라지지.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쉬우면 변화가 아니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사회복지관 카페 앞을 지나게 됐다. 할아버지, 여기 새로 생긴 카페예요. 복지관에서 운영한대요. 들어가 볼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향이 맞았다. 카페 안은 아늑했다. 몇몇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서 웃고 있었다. 이가온이었다. 그녀는 최경호를 보자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다 천천히 카운터 밖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의장님, 아니 고객님,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주말마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하나였는데 계속하게 됐어요. 어때요? 일은? 이가온은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숫자부터 봤습니다. 잔액, 거래 건수, 처리 시간.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부터 보게 됐어요. 아니, 사람을요. 그래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매일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어느 날 그분이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감기 걸리셨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분을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최경호는 미소 지었다. 그거면 됐습니다. 은행 업무도 달라졌어요. 취약계층 창구에서 일하면서 고객분들 이름을 외우게 됐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게 됐고 숫자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이가온은 눈물을 글썽였다. 의장님 계좌 아직도 저희 지점에 있으시죠? 120만 원 그 계좌.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제게는 시험 문제이자 숙제예요. 매번 그 계좌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지금 숫자 보고 있나? 사람 보고 있나? 최경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다. 커피 2잔 주세요. 아, 네. 이가온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최경호는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다온이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직원분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응,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 기회만 주어지면. 커피가 나왔다. 이가온이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고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저를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실수한 건 분명한데. 최경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용서는 처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처벌 없이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증거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그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가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최경호와 다온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배운 걸 실천하는 거지. 무엇을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최경호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다. 윤태섭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의장님, 국신은행 측에서 6개월 후 재거래 협의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경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6개월 후 현장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겠네. 변화가 진짜인지.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폴더폰을 덮었다. 다온아. 네. 오늘 할아버지가 뭘 배웠는지 알아? 뭐요? 돈은 계약을 움직이지만 사람은 태도가 움직인다는 거. 다온은 할아버지를 빤히 봤다. 그리고요? 권력은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게 진짜 승리인가요? 최경호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하는 거야. 3개월 후 국신은행 청라지점은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계층 전담 창구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고령 고객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은행을 찾게 됐고 직원들은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이가온은 그 창구의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신입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사람을 보세요. 잔액을 묻기 전에 이름을 물으세요. 효율을 재기 전에 존중을 재세요. 장태위는 내부 통제 부서에서 전국 지점 순회 점검을 다녔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다. 저는 한 분의 고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 후 최경호는 다시 국신은행 청라 센트럴 스퀘어 지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윤태섭과 함께 의장님, 재거래 결정하셨습니까? 먼저 봐야지. 로비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쪽에는 취약계층 전용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었다. 거기에는 편안한 의자와 돋보기, 그리고 큰 글씨 안내문이 있었다. 이가온이 한 할머니를 응대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번 달 이자 입금됐어요. 확인하실래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이가온 씨,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네. 할머니가 자주 오셔서 그래요. 덕분에 일이 즐거워요. 최경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윤태섭에게 말했다. 재거래 협의 시작하세. 예치 규모는요? 기존의 30%부터 시작하지. 신뢰는 천천히 쌓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최경호는 은행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돌아봤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다. 고객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변화는 일어났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 후 국신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 중심 경영 우수기관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은행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분의 고객을 통해 배웠습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요. 하지만 최경호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지금 손녀와 함께 복지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할아버지, 결국 다 잘 된 거죠? 다 잘 됐다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게 맞겠지. 그걸로 만족하세요? 최경호는 창밖을 봤다. 가을이 다시 왔다. 만족이 아니야. 시작이지.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다. 잔액은 숫자에 있고 존중은 말투에 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쪽부터 봐야 하는지 이제는 알겠지.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금액, 복수, 파국 대신 존중, 교육, 변화를 선택합니다. 4,700억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 비용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